자, 그 다음, 모터 프레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프레임은, 이 모터가 이제 안착되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이 구조가, 회사마다 좀 다른 구조로, 그 다음에 제품마다 다른 구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징적인 거를 본 게 이제 여기 이 프레임을 이제 접히는 접이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빼내는, 그러니까 실제 본체하고는 플러그처럼 돼 있어서 플러그를 꽂는 형태로 또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DJI 같은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저 프레임을 이제 접이식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회사에서 본 거는 저 프레임, 그 모터 프레임 자체를 뽑아 버리더라고요. 뽑아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큰 경우는 또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주로 이제 프로펠러가 있는 암 그 프레임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더 커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때나 이런 때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제 그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람이 타는 드론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크거든요. 1m가 넘거든요. 1m 50, 2m 이상 이렇게 가요. 대각선으로 하면 뭐 더 넓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차에다 싣고 다니거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터 프레임 설계하는 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램프는 밑에 드론의 다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랜딩 기어라고 얘기를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리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냥 프레임만 딸랑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처럼 드론이 뜨면 접어졌다가 드론이 착륙할 때는 다시 펴져서 다리 그 밑에 스탠딩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터나 이런 거 서브 모터나 이런 걸 넣어서 그 랜딩 기어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설계를 하거나 있는 제품을 갖다 붙여서 제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조종기 이제 드론의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수신기, 그러니까 드론 몸체에다가는 이제 수신기를 다는 거죠. 그리고 무선 통신하여 이제 원격 조종하는 송신기. 그래서 드론을 이제 원격으로 조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수신기가 이제 드론에 있고, 송신기가 조종기를 통해서 이제 드론을 제어하는 개념. 근데 요 송신기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그런 스틱 구조가 아니고 5G라든가 LTE라든가 이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론을 제어하는 그런 구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드론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을 해서 이제 조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운영하다가 사고 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검증되지 않으면 좀 상품화로 내놓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실험 테스트 정도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 수신과 송신 무선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 조정해서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원격으로 무선으로 해서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레버하고 이제 다양한 스위치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레버하고 다양한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종기 말이죠. 그러니까 무선 조종기. 그래서 여기 조종기 그림은 다음에 우리가 볼 건데, 어쨌거나 조종기 내부에는 아주 복잡한 그런 것부터 해서 단순한 구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에 이 조종기는 드론 전용은 아니었고요. RC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라든가 그 다음에 RC용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용도로 썼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비행기 형태를 날리고 이런 용도로 썼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존에도 RC 쪽 시장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수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 제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종기 자체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뭐 채널별로 그걸 따지긴 하지만 뭐 5채널, 뭐 8채널, 10채널, 뭐 12채널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 단위로 올라갑니다.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 조종기를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게 더 이제 광범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종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론을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종기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조종기도 나고 한 몸이 돼야 하는 그런 놈이 되는 거죠. 그걸 숙달이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약 드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주 이 드론 조종기를 조정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요. 요즘은 요 PC나 이런 데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잭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신기가 USB나 아니면은 뭐 통신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 연결하고, 그다음 컴퓨터에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조정을 해서 조정 연습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아주 잘 날리게 되고요. 국내에서 이 스틱에 우리 이제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론의 조종기를 가지고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속으로 비행을 하는 애들이 제일 잘 다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드론을 통해서 이제 FPV라고 해서 대회들이 있는데, 걔들은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뭐 100km 이상 날아가니까.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순간순간 피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이제 드론 조종기의 민감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내에서 대회도 있고 그다음 해외 대회도 있는데, 국내 대회가 국내 이제 국내에 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잘 성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종기만 잘 다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회도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연습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젊었을 때부터 계속 드론 조정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민감도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이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면 조종 레버나 스위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종기의 레버라든가 스위치 제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조이스틱처럼 움직이기만 하는 건 아니고 각각 채널별로 또 액션들이 이제 틀려지니까 그걸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볼륨처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2단 스위치, 3단 스위치, 이 스위치를 통해서 각각의 모션을 설정하거나 모드를 설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쓰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조정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PC에서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조종기가 아닌 그거를 이제 GCS라고 합니다. GCS. 이 용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GCS 이건 아주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약자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 말 그대로 그라운드면 땅인 거고요, 그죠? 지상 지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드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CS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쓰니까 알아두고요. GCS는 그럼 뭐냐,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 GCS는 그 기존의 얘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구조였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서 수정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제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조종기 만드는 거야 그렇긴 하겠지만 PC에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GCS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이런 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GCS라는 용어는 다음에 시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잘 용어는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론 중에 앞전에 설명했던 FC에 대해서 그 FC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FC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로를 이 보드를 보고 와 너무 심플하고 뭐 이게 다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등급으로 보면 아주 초기 단계, 초보 단계 FC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심플하지는 않고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용이나 그 다음에 대회용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해 보여요. 근데 이제 실제 더 고급용이나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가지고 쓰지는 않고요. FC 자체가 더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모양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 드론을 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고요. 이 안에는 드론을 지휘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핵심이고요.
주변에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압 센서라든가, 이게 이제 기압 센서인데, 기압 센서라든가 자이로 센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로 보면은 심플해 보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모터를 붙이면 되죠. 모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만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형태도 제한적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헥사콥터나 헥사 콥터, 헥사나 이제 쿼드콥터, 이 두 가지 정도를 약간 이제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터는 이제 8개 프로펠러가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로 보면은 좀 사이즈, 뭐야, 드론 자체를 큰 드론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도 부분에서도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FC 이 안에 원보드 형태로 붙어 있는데, 이제 일부는 이 CPU 모듈에다가 센서만 별도로 빼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죠. 이거를 이제 IMU라고 합니다. IMU 센서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IMU 센서 내부에 저런 아까 기압 센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센서들을 넣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형으로 가는 경우와 저렇게 이제 분리돼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DJI나 이런 회사에서 만든 것들은 좀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물론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FC의 역할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FC의 역할은 수신기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은 조정 신호를 변속기 ESC로 전달하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수신기로부터 받아서 신호를 그 다음에 모터를 조절을 해서 드론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거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장착된 센서로부터 감지된 신호를 분석하고 수신해서 드론이 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FC 내부에 혹은 이제 모듈로 붙이건 거기서 센서에서 감지됐던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드론을 안정한 자세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C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FC 혼자만 구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재도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 드론 내장, FC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는 주로 뭐냐, 드론의 속도를 측정을 하거나, 얘가 이제 날아가면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드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이 나르려면 방위각, 즉 방향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얘가 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이 방향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납치판 센서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그 다음에 고도는 이제 주로 기압계를 가지고 고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이, 우리 이제 올라가면 기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까지 내려오면은 기압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기압이 약해질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센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요. 저 센서들이 얼마나 정밀도가 있고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FC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센서들은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 다 틀린 거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이상 전압 그 온도가 돼 버리게 되면 이제 요 전자 장비들이 동작이 이상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FC 같은 경우는 그런 온도 변화에 따른 파라메트 값을 조절을 해서 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핀 당연히 모터나 모터의 ESC 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센서 값을 받거나 그 다음에 조종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받거나 이럴 때 주로 입출력 핀을 사용하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터 구성을 보려고 합니다. 모터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가 사이즈나 용도별로 다양해서 그 모든 모터를 다 달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조그만 모터 정도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큰 모터도 비슷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거라고 봅니다. 모터는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요. ESC와 연결되어 속도를 제어하면서 프로펠러를 이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모터가 이제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직접 공급받아요. 그리고 아까 제어 신호는 FC에서 ESC에다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 모터 구동 전압은 당연히 배터리하고 맞춰야 하는 거고요. 전압 대비 전류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 드론이 운영되는 시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주로 이제 드론의 운영 시간은 20분 정도 잡고 있어요. 얘가 드론이 이제 그 비행하려면 배터리가 있을 거고 그 배터리의 무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운영되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리 그거를 조절을 해도 사실은 드론의 속도는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모두 한 20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분도 이것도 풀이고요. 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은 사실은 15분 정도 분이 안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 드론에 사용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브러시 레스 모터를 쓴다. 브러시 레스는 이제 브러시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브러시라고 하는 거는 전원을 넣을 때 접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브러시가 없으면 접점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성능이 상당히 나오게 되고 고장률도 줄고 이러는 거죠. 브러시가 있는 DC 모터 같은 경우는 전원을 주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 내부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부분이 탈 수가 있고 고장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를 쓰고요. 빠른 속도와 큰 힘, 전기 에너지의 조절을 위해서 ESC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ESC는 앞전에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그래서 ESC는 배터리에서 보내온 전기 에너지를 조절해서 모터를 제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CPU에서 제어 신호를 ESC한테 주고, 그다음에 ESC를 통해서 모터에 전원을 주는데, 그 제어 신호에 맞춰서 모터에 전원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FC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ESC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냥 갖다가 연결만 해서 동작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모터의 종류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압을 저압으로 변환하는 거다. 그리고 PC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를 제한다. 모터와 ESC는 드론의 중량이나 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론의 무게 대비 그 다음에 모터의 사양의 차이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모터 속도가 모터를 운영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